이게 진짜 큰 돈이잖아요. 저도 처음 거래하는 금액이라서 입주 때 10억은 올라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15억은 올라 있을 겁니다. 아파트를 사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노후까지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광명의 메시라고, 발롱도르상 달라고. 사실은 광명 이 재개발 구역을 첫 매수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광명 1구역을 매수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매도 하면서 느꼈었어요. 대형 평형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상급지 눈치를 보는 구역은 이게 마음이 힘들다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더 높은 결국 최상위 포식자는 광명 11구역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25평하고 33평 그 둘 중에서 프리미엄이 둘 다 똑같았는데 두세 달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1억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되는 게 내가 산 그런 얼마나 싸게 샀나 이 가격이 아니라 진짜 무기는 입지다. 그리고 광명 여기에서는 대형이 정말 중요하다. 22억짜리 물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40평에다가 25평 아파트 총 두 채. 그게 훨씬 수익률은 훨씬 좋겠죠. 그거는 이미 뭐 35억. 근데 그 물건은 저한테 맞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가가 22억. 제가 깎은 물건보다 3억이 더 높죠. 두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됐습니다.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금이 9억 이상 수입이 됐어야 되는 물건이었고요. 세 번째, 저는 다주택자잖아요. 그 물건은 주택이잖아요. 취득세가 12%에다가 대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는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상가 월세를 받더라도 이자에서 경비 처리 세금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상가 월세가 들어오는 물건이 저한테는 훨씬 기다리기 쉬운 물건이었죠. 한남동에 건물 있어. 아무리 새 아파트 준다고 해도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반대하고 그럼 개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지지부진하고 속도가 느리게 되죠.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물건의 감정 평가액에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 이렇게 주는 게 1+1 제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세를 깎아준 거예요. 그게 금액이 100만 원인 거죠. 조정이 된 걸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내고를 해달라고 딜을 걸었지만 이미 나 1억을 깎아줬잖아. 안 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물주가. 그래서 제가 갭 투자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바로 이제 핸들링을 했죠. 이 사장님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매도인 분이 그 가게 1층에서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본인 살림지도 살고 계신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그 건물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었고 20년 동안 1층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보다 새파랗게 어린 애가 이걸 인수를 했으니까 월세 내쇼 하면은 그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매도인한테 한번 전세 금액을 조금 높여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해서 전세 5억을 제시해봤습니다. 보증금은 자기가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나쁜 딜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정말 매도인 분을 정말 잘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어찌됐든 그 조건에 딜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게 내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월세 내는 그 아까운 심리를 건드린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매도자분이 좀 많이 저한테 섭섭해 하기는 했어요. 맞아요, 사장님. 매도자분한테 좀 이런 설득을 했지만 매수자님도 굉장히 설득을 좀 옆에서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좀 공부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과찬이십니다. 네. 결국은 그 노부부는 일단 그 집 그대로 전세를 남았고 저는 내 돈 1억으로 그 구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입주 시점하고 남편의 퇴직 시점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남편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오 부동산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생긴 게 정직, 성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4,300세대가 주변에 다 신축 아파트 들어설 건데 전월세 거래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은퇴 시점, 노후까지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광명의 메시라고. 근데 이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진짜 매수를 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기세등등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버렸고 파월 쌍놈 새끼가 푸틴의 이자가 2배가 됐어요. 2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자가 제 돈으로 나가는 거였고요. 비대위까지 생겨가지고 진짜 설상가상으로 그 건설사가 아이파크였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막 문제가 생기고 해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현대건설로 이제 건설사가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뭐 매도하면 되지 뭐 라고 했겠지만
반포에도 안 걸렸었던 토어제가 그 당시에는 광명이 토어제였습니다. 왜냐면 LH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철거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누가 실거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게 지정돼서 팔지도 못하고 오롯이 한 달 이자를 500만 원씩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다 진짜 망하겠다. 근데 입지는 안 변하잖아요. 변하는 건 제 상황이 시장이죠. 근데 이 물건으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진짜 크게 배웠습니다. 왜였냐? 부동산은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유가 실력입니다. 보유가 실력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확정된 40평 일반 분양가만 18억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1+1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저는 40평 신축 아파트에다가 월세 받을 상가까지, 1층 상가까지 생긴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타나 운보다는 이 구조의 힘을 알고,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격으로만 봅니다. 근데 진짜 돈 되는 건 입지와 타임입니다. 물론 그거를 보유하고 버틸 수 있는 실력, 그리고 현금 흐름,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기회는 길목에서 기다려서 앞에서 잡는 겁니다. 정말 다 알려드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매운맛집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는 광명 11구역을 놓치더라도 광명에 투자할 곳을 또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겠습니다. 댓글 남기시고 돈 복사 받으세요. 부동산 락앤롤. 안녕하세요. 전 매운맛쟁이라고 해요. 반가워요.